이봐요, 할머니. 거기는 닦을 필요 없어요. 그 젊은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쨍하게 울려 퍼졌다. 5성급 호텔의 으리으리한 로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청소복을 입은 김복래 여사는 허리춤에 찬 걸레를 다시 한번 꽉 매며 고개를 푹 숙였다. 오늘로 횟수로 3년째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보이지 않는 구석을 닦고 또 닦는 그녀는 늘 그랬듯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굽어진 허리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목은 늘 시큰거렸으며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아파왔다. 발바닥은 아침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고 어깨는 만성적인 결림으로 무거웠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겨우 끝나는 고단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남들은 잠든 새벽, 그녀는 이미 출근하여 텅 빈 복도를 묵묵히 쓸고 닦았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연회장 청소는 그녀의 늙은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닳고 다른 주문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저 이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야. 나대지 마. 그게 편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기 어린 빛을 잃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지혜가 깃든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영롱함이 맴돌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책 한 권을 읽기 위해 밤새도록 등잔불 아래서 눈을 비볐고 지식에 대한 갈증은 그 어떤 고통도 이기게 할 만큼 강렬했다. 간혹 호텔을 방문하는 손님들 중 몇몇은 그녀의 눈빛에서 언뜻 비치는 지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낡은 청소복과 굽은 허리만을 보며 그녀를 그저 청소부 할머니로 치부할 뿐이었다. 사회가 규정한 늙은 여성 청소부라는 틀 안에 그녀를 가두고 그 이상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호텔의 한 풍경을 이루는 배경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 편견이 그녀를 더 숨쉬기 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면 혹여나 불편해할까,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세상의 기대치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날은 유독 복잡했다. 아침부터 로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체크인 카운터는 길게 줄을 늘어섰다. 마치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수십 개의 언어가 뒤섞여 소음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거대한 파도처럼 로비를 휘저었다. 복래 여사는 묵묵히 로비 한쪽의 화분 잎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바닥의 미세한 얼룩, 먼지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는 직업의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익숙해진 관찰 습관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표정, 동선,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소리까지도 무의식 중에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 외국인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남성은 뭔가 다급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절망감이 역력했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조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복래 여사는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낯선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손으로 저기 프런트 데스크를 가리키며 저기로 가세요. 라고 더듬거렸다. 그녀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과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의 혼란은 남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고 그 모습을 본 프런트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할머니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외국인 손님 불편하게 하잖아요. 젊은 직원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복래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주눅든 그녀는 얼른 손에 든 물수건으로 화분을 닦는 신용을 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녀의 귀에는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또렷이 들려왔다. 노망났네, 노망났어. 청소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저렇게 나대.
외국인이랑 말 섞어서 뭐 하겠다고. 그런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뾰족한 칼로 긁는 듯 아프게 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복례 여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었다. 그는 제 여권을 찾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2시간 후에 출발하는데 여권 없이는 체크인할 수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며 절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의 푸른 눈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복례 여사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다. 그의 절박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복례 여사는 난감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프런트 데스크를 가리키며 저기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로비 매니저가 다가왔다. 매니저는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유능해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복례 여사에게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손님들께 혼란 주지 마시고요. 이쪽은 제가 처리할게요. 매니저는 복례 여사를 밀쳐내듯이 남자 손님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복례 여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남자는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산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복례 여사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답답함에 가슴이 답답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남자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그저 청소부라는 틀 안에 가두었다. 낡은 걸레만이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남자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제 지갑, 라운지에 두고 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매니저는 침착하게 남자를 진정시키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 순간 복례 여사의 시선은 남자의 발밑에 꽂혔다. 무언가 검은색의 작은 물체가 아까부터 그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여권과 항공권이 선명하게 보였다. 복례 여사의 내리에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와 절박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이걸 주워주면 저 남자가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나섰다가 또다시 직원들에게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춤했다. 그동안 받아왔던 무시와 편견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남자의 절박했던 표정,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깨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갑을 집어들었다. 낡고 거친 손이었지만 지갑을 잡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했다. 그리곤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님 여권이 여기 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확신에 차 있었다. 정확하게 그의 시선을 붙들고 손에 든 지갑을 내밀었다. 남자는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복례 여사가 손에 든 지갑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제 지갑, 세상에 고마워요. 찾아주셨군요.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와 지갑을 받아들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곤 활짝 웃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복례 여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흔들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복례 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존경을 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복례 여사가 능숙하지는 않아도 말을 하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다. 할머니, 어떻게? 매니저가 멍하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가 언제부터 저렇게 외국어에 능했지? 혹시 숨겨둔 재능이 있었나? 저 할머니 혹시 첩자인가? 복례 여사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아까 그 양반이 지가 풀리는 걸 봤어요. 근데 다들 바빠 보여서 제가 주워서 줬을 뿐이에요. 그녀의 겸손한 말에 남자는 더욱 감동한 듯 보였다. 남자는 복례 여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절 살려주셨어요. 그는 연신 고마워하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로비의 다른 손님들도 이 기묘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와 고급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자의 따뜻한 교감을 지켜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복례 여사의 예리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그 순간 호텔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비상벨과 함께 긴급 공지가 떴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긴급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 발생. 현재 호텔 내 모든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업무가 중단됩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화롭던 공간은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며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컴퓨터 화면은 먹통이었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던 호텔 시스템이 거대한 심장이 멎은 듯 정지해버렸다. 체크인 데스크 앞에는 길게 줄을 늘어선 손님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몇몇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까 그 남자가 복례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듯한 절박함이 엿보였다. 할머니 정말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혹시 호텔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방금 그 빠른 판단력을 보니 궁금해지네요. 남자의 말에 매니저와 직원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호텔 청소부 할머니에게 시스템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들은 여전히 복례 여사를 그저 청소부 할머니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복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청소만 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과거였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했고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두려웠다. 어쩌면 자신이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겼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복례 여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 글로벌 테크 솔루션즈는 보안 시스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할머니의 관찰력은 정말 놀라워요. 이 분야의 경력이 있으신가요? 남자의 끈질긴 질문에 복례 여사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희미하게 떨렸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라도 한 듯이. 사실 제가 예전에 코딩을 좀 했었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그녀의 말에 로비는 더욱 정적이 흘렀다. 코딩? 청소부 할머니가? 매니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른 직원들의 눈빛에도 경악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상상치도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뇌리에는 그동안 복례 여사에게 던졌던 차가운 시선과 무시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코딩이요? 할머니 혹시 무슨 말씀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복례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젠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오랜 삶의 한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다. 컴퓨터 언어가 그녀의 손끝에서 춤추고 복잡한 로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던 시절. 네,
제가 젊었을 적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한때는 이 분야에서 꽤나 이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저도 나이가 드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벅차서 그만두게 됐죠. 하지만 늘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도 아주 가끔씩 옛날 생각에 컴퓨터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낡은 컴퓨터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부심과 함께 지난 세월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엿보였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옳았어 하는 듯한 확신이 번졌다. 그는 복리 여사를 마치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바라보았다. 놀라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눈, 모든 것을 관찰하는 방식.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분석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스템 침해에 직면해 있어요. 저희 팀이 원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 말이죠. 할머니의 지식과 경험이 절실합니다. 그는 다급하게 복리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의 손을 붙잡는 의사처럼. 부탁드려요, 할머니. 할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작은 통찰력이라도 이 호텔을 엄청난 데이터 손실로부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호텔은 물론이고 수많은 손님들의 개인정보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제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복리 여사에게로 쏠렸다. 청소부 할머니가 호텔의 위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기묘한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복리 여사는 주저했다. 늙고 병든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오래된 지식이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드 한 줄 제대로 짜보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의 복잡하고 진화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을 무시하던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호텔의 운명이라는 무게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열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아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잊혀진 지식이라도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 제발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절히 애원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복리 여사는 이끌리듯 호텔 전산실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컴퓨터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전산실 공간과 그녀의 낡은 차림새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매니저와 기술팀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예전 젊은 시절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던 그 빛나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레이저처럼 컴퓨터 화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능숙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늙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오류 메시지와 시스템 로그를 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화면을 확대하고 또 다른 로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전산실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였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듯이.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네요. 내부망 침투예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은 분명 누군가 고의적으로 호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킹 조직의 소행인 듯하네요. 복리 여사의 설명에 매니저와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와 분석은 그들이 알던 청소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 전문가처럼 보였다. 심지어 젊은 기술팀 직원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을 그녀는 명확하게 짚어냈다. 그녀는 몇 분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부분 암호화된 데이터 안에 숨겨진 백도어가 있어요. 이걸 제거하고, 그리고 저기 서버에 우회적으로 침투해서 1차 방어벽을 재구축해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 외부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동으로 시스템을 복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정확하고 단호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악보를 읽어 내려가듯 그녀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호텔 기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외국인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례 여사의 분석을 공유했고 원격으로 지원팀을 꾸려 그녀의 작업을 도왔다. 전산실에는 키보드 소리, 전화통화 소리, 그리고 복례 여사의 차분한 지시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치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낡은 청소복은 어느새 그녀의 전문가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몇 시간이 더 지났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복례 여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시스템 복구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전광판에 떴다. 붉은색 경고등은 사라지고 정상 작동을 알리는 녹색불이 들어왔다. 로비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호텔은 위기를 넘겼다. 한숨 돌린 직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재앙이 될 뻔했던 상황을 막아낸 안도감이 호텔 전체를 감쌌다. 모두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김복래 여사가 서 있었다.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호텔 지배인과 총지배인은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해안과 능력 덕분에 호텔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총지배인도 고개를 푹 숙이며 그녀에게 거듭 사과했다. 복례 여사는 그저 웃었다.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아니요. 뭐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저는 그저 청소부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겸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굳건함과 당당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복례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호텔은 그녀에게 특수기술 고문직을 제안했다. 물론 청소부 업무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청소복 대신 깔끔한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전산실에는 그녀만의 작은 사무 공간이 마련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달려와 물어보기 바빴다. 외국인 손님들은 그녀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호텔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젊은 기술팀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호텔 직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몸소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호텔을 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숨겨진 영웅, 노익장의 귀환, 70대 코딩 할머니의 반전 드라마, 편견을 깨고 일어선 위대한 여성 등 수많은 수식어가 그녀에게 붙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각지의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저는 비록 낡은 걸레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다시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젊은 이들은 그녀의 열정에 자극받았고
나이든 이들은 그녀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복리 여사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호텔의 복도를 청소하며 가끔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빛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호텔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